소비자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최근 조사 결과를 보니까 미국 동부에 사는 한인교회 청소년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한국에 있는 또래들보다 정신적으로 더 건강한 경향이 있다, 뭐 이런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꽤 흥미롭죠. 네, 정말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요. 이게 단순히 뭐 신앙생활 방식의 차이, 이걸 넘어서서 청소년들의 어떤 전반적인 삶의 모습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미국 동부 한인교회 청소년 한 165명 대상으로 한 설문이랑 기존에 있던 한국 청소년 연구를 비교 분석한 거죠. 맞습니다. 네. 저희 목표는 이 두 그룹의 신앙, 또 생활 환경, 이런 차이를 좀 이해해보고, 다음 세대에 대한 통찰을 얻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신앙 성장에 뭐가 제일 영향을 미치나, 이 질문부터 봤으면 하는데요. 네, 한인 청소년들은 집회나 수련회 이걸 58%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좀 공동체적인 경험 이걸 중시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청소년들은 교회 예배나 설교를 60%로 꼽았다는 게 딱 비교가 되네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글쎄요, 아마 이민사회라는 특성상 교회가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더 강하게 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수련회 같은 공동체 경험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는 거죠.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는 인물을 봐도 좀 비슷한 맥락이 보여요. 한인 청소년들은 목회자 영향력이 53%로 어머니 43%보다 높게 나왔거든요. 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영향력이 어머니보다 높다니 좀 의외인데요. 네. 이게 이민 가정에서는 목회자가 부모님 말고도 좀 중요한 멘토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보여주는 걸 수도 있고요. 한국은 딱 반대네요. 어머니가 50%로 제일 높고 그 다음이 목회자 44%. 역시 한국은 아직 가정, 특히 어머니 역할이 크군요. 그렇죠. 이런 배경 차이가 신앙의 성숙도나 활동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보면 한인 청소년들이 좀 더 성숙한 경향을 보였어요. 특히 신앙 수준 제일 낮은 1단계 있잖아요. 이 비율이 한인 청소년은 18%밖에 안 되는데 한국 청소년은 52%, 절반이 넘어요. 52%요? 와, 이건 정말 차이가 크네요. 네, 전도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한인 청소년들은 지난 1년간 62%가 전도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한국은 43%였어요. 훨씬 적극적이죠. 그럼 이런 차이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혹시 어릴 때부터의 신앙 배경? 이런 것도 관련 있을까요? 네, 충분히요. 자료 보면 모태신앙 비율이 한인 청소년은 81%, 한국은 58%로 꽤 차이가 나요. 아, 부모님한테 신앙을 물려받은 경우가 한인 청소년 중에 훨씬 많군요. 네, 부모님 두 분 다 기독교인인 가정도 한인이 77%, 한국이 62%로 더 많고요. 어릴 때부터의 환경에 확실히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배는 어때요? 요즘 온라인 얘기도 많은데. 예대 형태는 양쪽 다 현장 예배를 압도적으로 선호했어요. 한인이 94%, 한국이 80%. 아, 그래도 현장 예배를 훨씬 좋아하는군요. 네. 근데 한국 청소년들은 온라인 예배 선호도가 15%로 한인 청소년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높다는 점이 눈에 띄긴 했어요. 유스 예배 만족 이유도 재밌더라고요. 한인 청소년은 친구들과의 교제가 41%로 압도적이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 공동체 중심 신앙이랑 딱 이어지는 것 같네요. 맞아요. 한국 청소년들은 찬양, 교제, 말씀 이런 요소들이 비교적 좀 균형 있게 나왔고요. 20%대 중후반으로요. 근데 제가 보기에 가장 좀 마음이 쓰였던 건 역시 정신건강 부분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의 매일 피곤하다, 학업 흥미가 줄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 항목들 있잖아요. 거의 모든 항목에서 한국 청소년들의 동의율이 훨씬 높게 나왔어요. 아, 얼마나 차이가 났나요? 예를 들어 거의 매일 피곤하다는 한국이 45%, 한인이 29%, 학업 흥미가 줄었다는 한국 46%, 한인 33%. 차이가 꽤 크죠. 40%대 정말 높은 수치네요. 리포트에서도 한국의 학업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짚었다고요? 네,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더라고요. 다른 경험들, 예를 들어 한인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포르노 시청 22%나 음주 18% 경험 응답도 있었는데 이것도 그들의 환경을 보여주는 거겠죠. 네, 그런 부분도 있군요. 정체성 관련해서는 좀 흥미로운 결과가 있던데요. 아, 네. 한인 청소년들한테 물어봤더니 스스로를 한국인이자 미국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64%로 가장 높았어요.
한국인이나 미국인이라고만 생각하는 친구들보다 훨씬 많군요. 네. 그리고 한국 혈통에 대해서는 87%가 자랑스럽다고 답해서 자부심도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자, 그럼 이제 종합을 좀 해볼까요? 오늘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보면 한인 청소년들은 이민사회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교회 공동체, 또 목회자와의 관계를 통해 좀 더 적극적이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상대적인 안정감을 보이고요. 반면에 한국 청소년들은 가정, 특히 어머니의 영향이 크고 예배나 설교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아무래도 높은 학업 스트레스 같은 것 때문에 정서적인 어려움을 좀 더 많이 겪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할 점은 뭘까요? 한인 청소년 사례를 보면 역시 공동체 활동이나 멘토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요. 네, 그렇죠. 동시에 한국 청소년들이 겪는 그 정서적인 부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깊이 공감하고 교회가 이 친구들에게 정말 쉼과 회복을 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신앙 지식을 전달하는 걸 넘어서서요. 정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아이들이 잠시라도 좀 행복을 느끼고 지지받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중요해 보여요. 오늘 미국 동부 한인 청소년과 한국 청소년의 신앙과 삶, 이걸 비교하면서 참 흥미로운 지점들을 많이 발견한 것 같습니다. 신앙의 동력이 어디에 있는지, 누가 영향을 주는지, 활동 수준이나 성숙도는 어떤지, 그리고 무엇보다 정신건강에서의 뚜렷한 차이까지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 모든 차이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각자가 처한 그 문화적 맥락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한인 청소년들의 이민자로서의 어떤 정체성 고민이나 커뮤니티 경험, 또 한국 청소년들이 겪는 극심한 입시 경쟁 환경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과연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게 단순히 신앙 표현 방식의 차이를 넘어서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 뭐랄까 회복 탄력성이나 세상을 보는 관점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또 서로의 환경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없을까? 이런 부분들을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